안녕하세요, 뱃쌤입니다. 오늘은 91회 토픽이 듣기 45번부터 50번까지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5번과 46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고요. 46번은 여자가 말하는 방식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제가 83회 토픽 2 듣기 45번부터 50번 문제 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자, 먼저 무엇을 하세요? 네, 보기를 보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건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하는 사람이 이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남자나 여자가 마지막에 말하는 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자가 어떤 것을 설명합니다. 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랫배 대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주머니처럼 생긴 기관이 맹장인데요. 자, 이제 맹장에 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면 이 맨장 끝에 꼬리처럼 붙어 있는 게 충수입니다. 자, 지금 충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충수는 소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 소화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걸핏하면 염증을 일으켜 쓸모없는 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걸핏하면이라는 것은 무엇이 자주, 잘 생기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데 염증이 걸핏하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자주 생기는 거예요. 잘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한테 필요 없다. 쓸모 없다라는 것은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수에 염증이 생기면 제거해 버렸죠 라고 했습니다. 제거하다라는 것은 없애다입니다. 없애다. 그런데 충수가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기능이 있다라는 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비축해두는 창고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대장에 탈이 나면 충수에 담겨있는 유산균 같은 미생물들이 대장으로 이동해 회복하는 것을 돕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충수염이 생겼을 때 충수를 보존하며 치료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어땠어요? 이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요? 자주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없앴는데 아니 좋은 역할을 하네요. 그러니까 없애지 말고 이걸 한번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지 연구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요즘에 나온다고 여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45번, 46번 문제 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45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염증이 걸핏하면 생긴다. 자주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소화를 돕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충수에는 유익한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살고 있답니다. 서식하다는 살고 있다. 유익하다라는 것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대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회복을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말하는 방식 찾아볼까요? 네. 자, 충수라는 것이 필요 없다. 뭐 쓸모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없앴는데 이것을 지금은 이게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대상이라는 것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충수죠. 그러니까 충수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자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47번, 48번 보겠습니다. 수익이 줄면서 부족해진 영업비용을 메우려고 불가피하게 빚을 내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수익이 줄다라는 것은 돈을 벌지 못하는 거죠. 네, 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이거는 어쩔 수 없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내다라는 것은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리다. 같은 말로 대출이라는 말도 합니다. 대출. 어디에서? 네, 은행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기업들이. 자,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금융지원이 시급합니다. 자, 금융지원,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건데 빨리 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자, 뒤에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지금 남자가 얘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업체는 이자율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여러분 이자를 내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좀 낮추는 겁니다. 아니면 대출금을 나눠 갚는, 대출금을 한 번에 갚는 게 아니라 좀 나눠서 갚는 겁니다. 그렇게 조정을 좀 해줘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매출액이 적은 사업체는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죠. 네. 자, 이처럼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하루빨리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문장에 이 사람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47번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인건비와 임대료는 고정비용에 포함되죠.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일률절 방식,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좀 빚을 좀 조정해 주는 겁니다. 영업 비용 때문에 빚을 지는 소상공인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수익이 줄면서 이제 돈을 빌리는 소상공인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 나왔습니다. 자, 남자의 태도 볼까요? 남자의 태도 여기 마지막에 이야기했죠.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 빨리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같은 표현이 뭘까요? 네,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자, 이 말이 실효성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실질적인 도움과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48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9번, 50번 보겠습니다. 남자가 설명을 합니다. 한 철학자는 행위에 결과와는 무관하게 인간이 꼭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만을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보편적 견해와 달리 동정심과 같은 행위자의 감정은 배제한 거죠.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어떤 도덕적 의무가 있는데요. 이걸로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 말고 그 사람이 좀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좀 안 됐어요. 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민의 감정이 이끌려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자라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자,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이 있겠죠? 돈을 빌린 사람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채권자인데요. 자,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럼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죠. 돈을 갚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도와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어떤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철학자의 기준에 따르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출근 시간을 지켜 회사에 간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에 갑니다. 회사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줍니다. 근데 이 철학자가 말하는 것은 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지금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은 누구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네, 좀 안타까운 이웃에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는 좋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철학자의 생각, 견해는 인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견이라는 것은 다른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이견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면만을 보고 누군가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걸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는 A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좋다, B는 나쁘다 이게 아니고 A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B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개 다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 철학자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보겠습니다. 이 철학자는 도덕성에 대해 일반적인 견해를 따르고 있지 않다.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감정을 배제했다. 감정을 생각하지 않았다. 네, 맞죠? 자, 50번. 남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몇 번인가요? 네. 한 면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네, 양쪽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보고 생각하는 것을 섣부른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보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남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태도는 도덕성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꿔서 쓸 수 있는 표현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91회 토픽이 듣기 45번부터 50번까지 문제 같이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